확진 환자들 중에는 관광객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대중교통도 이용했습니다. 발길이 닿았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 면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이 항상 북적였던 곳인데 무기한 휴업한 겁니다. 유명 관광지들도 임시 휴업했습니다. 모두 중국 우한에서 온 52살 중국인 A씨가 다녀간 곳입니다. 지난달 21일 제주를 찾은 A씨는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했습니다. 공항에서 상품부리와 우도, 성산일출봉 등 곳곳을 다녔고 시내 대형 면세점 2곳을 다녔습니다. 제주시 안에서도 칠성통과 무지개도로 등을 누볐고 한라산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일정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강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KTX를 타고 강릉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텔과 대게집, 정동진의 한 커피숍과 순두부집을 다녔습니다. 모두 유명 맛집과 주요 관광지입니다. 이후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중국인들과 접촉한 호텔 직원과 버스 운전사, 편의점 점원 등을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들이 이동 중에 만난 사람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국내 주요 관광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이번엔 교민들이 있는 아산으로 갑니다. 어제 아산 격리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교민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짧게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교민이나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이곳 분위기는 차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새벽 교민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돼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교민 수백 명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자칫 동요할까 우려됐지만 지금은 시설 안쪽도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이곳 이 경찰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00여 명 말고도 이 직원 260여 명이 정상 근무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 직원이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오늘 개발원 측은 근무 지침 일부를 수정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 바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조치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하루에 2번 이 교민 격리시설 주변 마을과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진천의 경우 도시 전체에 아직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온 위생용품을 지자체가 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산과 진천 2곳 모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산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 나왔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분은 2번 환자분이십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두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일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55살 남성입니다. 입국 당시 발열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만인 오늘 퇴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일 때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병원을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신중히 판단할 방침입니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건지 바뀐 지식들을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환자의 회복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 여성인 첫 번째 확진자도 산소 공급 치료를 끝냈고 세 번째 확진자도 증상이 사라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주가 됐습니다.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0일 이후로 매일 나오던 확진 환자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행이죠. 예.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예. 보고요. 아직도 긴급 상황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다만 오늘 확진 환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증가 추세나 확산 추세가 멈칫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달 20일인데요.
한 2주 정도 만에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네. 속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명이면 외국하고 비교하면 예. 뭐 그렇게 많은 그 숫자의 증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접촉자가 어떤 그 말하자면 잠복 기간을 넘어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주일에서부터 한 열흘 정도가 현재로서는 고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인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증상이 네. 없는데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무증상 감염이 사실은 이번 감염의 예. 새로운 또 사실이고 또 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대개는 증상이 있는 다음에 그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또 사실인데 또 그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증상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접촉자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방역과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요. 예를 들면 증상이 있는 다음에 이제 접촉자로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데 예. 그 환자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접촉했던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증상이 없을 때도 그 하루 정도 이전에부터 접촉자를 적극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을 텐데 중국 후베이성을 들른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를 했는데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이제 이 감염 상황의 심각성 또 규모 등을 좀 잘 파악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경을 다 차단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현재 그 이제 확산 정도가 갑자기 증가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후베이성의 현재로서는 예. 이제 그렇게 국한해서 차단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상황을 면밀히 봐야지 되겠죠.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다만 또 합리적인 또 판단도 같이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 지역도 사실은 조금씩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넓혀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그 기준을 뭐 명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제 현재 그 유입돼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지 예. 다만 지역사에서만 발생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봐야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사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좀 잠잠해지고 또 유입되는 것이 이제 없다면 사실은 더 확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상황이 아니고 유입되는 또 환자도 생기고 지역사에서도 확산된다면 우리는 좀 더 그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입국 통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접 일상, 이 밀접 접촉이냐 일상 접촉이냐 상관없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가격리 됐을 때의 수칙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가격리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예, 이제 예. 격리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건데.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접촉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밀접이든 일상이든 사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건 이제 접촉자다라고 봐야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없는 수준에서의 격리가 예. 돼야지 된다. 그렇게 예. 봐야지 됩니다. 가족과도 일단은 좀 떨어져서 지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님이었습니다.
3천 곳이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도 임시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집에서 볼 사람이 없을 때는 나오게 했지만 내 아이만 덩그러니 남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남편하고 돌아가면서 연차를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봐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학부모들은 아이 맡길 때를 찾거나 휴가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텅 빈 교실에 교사와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부천의 이 어린이집 정원은 27명. 하지만 오늘은 한 명만 나왔습니다. 부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엔 아이들의 겉옷이 3벌만 걸려 있습니다. 12반으로 운영됐는데 3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자율등교제 어린이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기 부천과 수원, 전북 군산 등 6개 지자체는 어린이집 전체가, 안양, 군포 등에선 일부가 이번 주말까지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약 3,200곳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10% 정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처럼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 등원하도록 했습니다. 등원을 한 명밖에 안 해가지고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놀랄까봐 계속 친구들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양해를 해달라.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되니까 중간에 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에게 맡기거나 휴가를 내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도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긴 하죠. 휴가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 부탁할 때 좀 찾아봐야 될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336곳도 개학을 연기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면세점은 어제부터 휴업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판매직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심지어 휴업 중에 출근하라고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2번째 확진자가 2번 방문한 신라면세점 서울점. 어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앞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판매직 노동자 중 일부는 어제도 출근했습니다. 남은 업무가 있으면 출근해서 일을 마치라는 지시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한다는 공지도 뒤늦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면세점에 사실을 알린 건 1일 오후 6시 30분쯤. 중국인 가이드들은 10시 30분쯤 통보를 받았는데 이들은 새벽 1시가 넘어 알게 됐고 그것도 물어봐서야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회의를 하고 있는 관계라고만 한 거예요. 면세점 측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다 공지가 늦어졌다며 담당 부서가 달라 안내에 시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턴 직원 모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엔 우한 교민이송에 동원된 경찰관이 이후 대책이 부족하다며 내부망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투입된 36명에게 3일 의무 공가를 준 뒤 증상이 보이면 격리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당장 거리에 사람도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가 탑니다. 5년 전 메르스 때 악몽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는 자영업자들은 아예 거래가 끊길까 걱정입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동대문 원단시장도 손님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한 20-30% 줄었다고 봐야죠. 물류가 완전 통제된 상황이라 수습 상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춘절 연휴가 계속 연장되면서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손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죠. 조금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아예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합니다. 한 달 동안은 중국에 물건은 못 들었다고 봐야죠. 물건은 못 들어오는 건 상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명동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참 마스크 꼭 눌러 쓰고 상품 매출이 조금 많은 편인데 반 정도 줄긴 줄었고 불안하긴 불안하죠. 손님들도 기침하면서 들어올 때 신경 쓰이고.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 같다고 우려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